계약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협상 중이던 백만장자에게 웨이트리스가 계약서에 오류가 있다고 속삭였다. 그날 밤 웨이트리스의 소박한 집 앞에는 고급 크로스오버 한 대가 서 있었다. 벽난로에서 기분 좋게 타닥거리는 장작 소리는 박서준이 고된 일상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는 짙은 갈색 가죽으로 덮인 안락의자에 앉아 불꽃을 바라보고 있었다. 두꺼운 유리창 너머로 들려오는 빗소리와 잔에서 풍기는 고급 위스키 향이 어우러졌다. 내일 처리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며 위스키를 음미하던 그는 문가에서 발소리를 들었다. 친구들과의 또 다른 파티에서 돌아온 아내 최윤아였다. 여보, 오늘 일찍 왔네요. 그녀는 가벼운 피로와 흥분이 깃든 연갈색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놀란 듯 말했다.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몸에 꼭 끼는 드레스는 그녀가 방금 전까지 활발하게 움직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좀 쉬고 싶어서. 당신은 또 어디 갔었어? 서준은 불꽃의 춤사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유나의 끊임없는 파티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 속에서 익숙한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늘 그랬듯이 친구들이랑 있었죠. 그녀는 와인 한 잔을 따르며 옆자리에 앉아 대답했다. 당신도 알잖아요. 이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서준은 그 말이 지겨웠다. 그의 첫 아내 김지수는 일중독자였고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 그는 유나가 가정의 따뜻함을 지켜줄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돈과 지위, 그리고 끝없는 파티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오랫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방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우리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어. 그가 불꽃에서 눈을 떼지 않고 불쑥 말했다. 그 순간 와인을 한 모금 마시던 그녀는 사례가 들릴 뻔했다. 서준은 그녀가 망설이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표정이 변했고 공기 중에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느꼈다. 서준 씨. 그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더 가까이 다가앉았다. 당신도 알잖아요. 아이는 엄청난 책임이 따르는 일이라는 거. 부모가 모두 곁에 있어야 하고요. 그런데 당신은 항상 일 때문에 바쁘잖아요. 그녀는 마치 뱀처럼 그에게 몸을 감싸며 그를 달래려는 듯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유나는 최대한 부드럽게 자신의 거부 의사를 설명하려 했지만 서준은 계속되는 변명에 이미 지쳐 있었다. 유나, 언제까지 그렇게 놀기만 할 거야? 그는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끼며 그녀를 밀쳐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침실로 향했다. 그는 그들의 관계가 이해의 심연 속으로 가라앉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빨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치닫고 있는지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고통과 실망으로 가득 찬 생각에 잠겼다. 서준의 아침은 늘 그렇듯 진한 커피 한 잔과 아보카도 토스트 그리고 창밖 풍경을 보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식탁에 앉아 토스터의 조용한 소리와 가벼운 빗소리가 섞이는 것을 느꼈다. 유나는 여느 때처럼 침실에서 자고 있었고 이는 그들의 삶이 점점 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서준은 그녀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의 파티는 끝없이 계속될 것이고 그는 그녀가 후손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할 때를 영원히 기다려야 할 것이었다. 아침 식사 후 그는 옷을 챙겨 입고 사무실로 향했다. 윤 비서, 변호사님과 미팅 좀 잡아줘요. 그는 집무실로 들어서며 말했다. 네, 박 대표님. 윤 비서가 태블릿에 메모하며 대답했다. 그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쳐다봤지만 서준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준은 오랫동안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겨 있었다. 밖에는 양동이로 퍼붓는 듯한 비가 내렸고 거리는 잿빛으로 우울해 보였다. 그는 어떻게 하면 유나가 미래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했다. 친구, 뭘 그렇게 뚫어져라 보고 있어? 오랜 친구 이현우의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깨뜨렸다. 현우는 집무실로 들어서며 어깨에 빗방울을 닦아내며 웃었다.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 서준이 건조하게 대답하며 친구에게 악수를 건넸다. 너도 알잖아. 가끔 이럴 때가 있다는 거.
아, 네가 지금 뭘 겪고 있는지 알아. 현우가 책상 모서리에 걸터 앉으며 말했다. 또 친구들이랑 있었나 보지? 서준이 한숨을 쉬었다. 어제도 밤늦게까지. 이건 정말 아니야.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현우가 그를 지지했다. 그녀와 진지하게 얘기해봐야 하지 않을까. 더 극단적인 계획이 있어. 서준이 툭 던졌다.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계약서? 무슨 계약서? 현우가 미간을 찌푸렸다. 유나가 계속 파티만 다니는 것에 지쳤어. 나는 후계자가 필요한데 그녀는 그걸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 결혼에 명확성을 좀 부여하고 싶어. 서준이 창밖을 보며 설명했다. 그때 윤 비서가 집무실로 들어왔다. 대표님, 변호사님께서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좋아요. 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분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느꼈다. 그가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김 변호사는 이미 테이블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정장을 입은 모습이 매우 위험 있어 보였고 서준은 자신의 결정에 약간의 확신이 더해지는 것을 느꼈다. 박 대표님, 오늘 미팅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김 변호사가 서준을 진지하고 세심하게 바라보며 물었다. 제 아내 최유나가 저에게 아이를 낳아줄 경우에만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는 최대한 설득력 있게 들리도록 노력하며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서준을 평가하듯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세부 사항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해합니다. 다소 강경하게 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명하기 전에 아내분과 이 문제를 논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녀는 제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서준이 한숨을 쉬었다. 이미 시도해 봤어요. 이 대화에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김 변호사는 그런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말했다. 감정이 격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모든 세부 사항을 논의한 후 서준은 김 변호사와 작별하고 집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다시 생각에 잠겼다. 현우가 다시 집무실로 불쑥 들어왔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가 옆에 앉으며 물었다. 계약서 작성했어? 응. 서준은 초조함에 속이 조여드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이제 모든 걸 확실히 해야 할 때야. 그녀도 이제 좀 진정해야 해. 이걸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준비가 된 것처럼 들리네. 현우가 말했다. 하지만 이게 그녀를 화나게 할 수도 있다는 건 두렵지 않아? 모르겠어. 서준이 인정했다. 하지만 그녀가 인생을 그냥 낭비하는 걸 더는 못 보겠어. 이번 주말에 중요한 투자자와의 미팅이 있다는 거 기억하지? 현우가 화제를 바꿨다. 물론 기억하지. 프레젠테이션 준비가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전해줘. 내일 내가 다시 검토할게. 서준은 유나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려 애쓰며 말했다. 걱정 마. 내가 다 처리할게. 현우가 일어서며 약속했다. 너는 좀 진정하도록 해. 서준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가면 같았다. 현우가 나가자 서준은 다시 혼자 남았다. 그의 생각은 다시 유나에게로 돌아갔고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파티에 갈 때마다 그는 점점 더 외로움을 느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곧바로 끊었다. 그의 내면에서는 갈등이 일었다. 행동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어떻게? 그들의 결혼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이 상황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로 그는 남은 하루를 보냈다. 시간은 마치 그에게 반항하듯 느리게 흘러갔다. 그는 변화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모든 변화에는 대가가 따르며 그 대가는 너무 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저녁에 서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아파트는 고요했고 창밖의 저녁 비 소리마저 평소보다 더 크게 들렸다. 그는 코트를 소파에 던지고 주변을 둘러보지 않은 채 바로 가서 위스키 한 잔을 따랐다. 그는 안락 의자에 앉아 긴장을 풀려고 노력했다. 휴대폰을 들어 유나의 번호를 눌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신호음뿐이었다. 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의 머릿속에서 생각이 소용돌이쳤다.
서준은 다시 시계를 보았다. 거의 자정이었다. 그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던지고 얼굴을 감쌌다. 불안감이 그를 덮쳤다. 몇 시간이 지났다. 서준은 거실에 앉아 아내를 기다렸다. 마치 벌을 받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는 졸음이 서서히 그를 덮치는 것을 느꼈다. 곧 그는 유나를 기다리다 잠이 들었다. 아침에 서준은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는 즉시 휴대폰을 잡고 메시지를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갓 내린 커피 한 잔을 따르며 이 의식이 그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를 바랐다. 갑자기 현관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다. 둔탁한 발소리에 그는 즉시 경계했다. 문으로 다가가 보니 간신히 몸을 가누고 있는 유나가 보였다.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드레스는 구겨져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여보, 나 괜찮아. 그녀가 비틀거리며 힘겹게 말했다. 괜찮다고? 유나 엉망진창이잖아. 또 친구들이랑 있었어? 서준은 짜증을 감추지 못했다. 응, 그런데.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변명거리를 찾으려 했다. 그냥 와인 좀 마셨어. 와인 좀? 서준이 그녀를 부축하며 되물었다. 그냥 와인 좀 마신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데. 유나는 얼굴을 붉히며 그의 시선을 피하려 했다. 당신은 그냥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녀가 비난하듯 말했다. 그냥 편안한 저녁이었어. 나도 친구들과의 시간이 필요해. 친구들과의 시간? 그는 그녀의 팔을 잡고 침실로 데려갔다. 그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럼 당신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녀는 다시 반박하려 했지만 조용히 중얼거릴 뿐이었고 서준은 인내심이 바닥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나, 나 이제 지쳤어. 그가 그녀를 침대에 눕히며 말했다. 미래에 대해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녀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준, 당신은 이해를 못해. 내가 이해를 못한다고? 그가 말을 가로막았다. 나는 당신이 우리 관계를 망치고 있는 걸 보고 있어. 당신은 아이를 원하지도 않고 그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아. 우린 아직 젊잖아. 그녀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왜 그렇게 나를 압박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갖고 싶으니까. 서준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나는 후계자가 필요해. 그런데 당신은 친구들이랑 놀기만 하잖아. 그렇지 않아! 유나가 몸을 떨었다. 그녀의 눈은 감정에 젖어 있었다. 나도 그냥 내 인생에서 약간의 즐거움을 원할 뿐이야. 즐거움? 밤새 술 마시는 게 즐거움이라고 생각해? 그의 목소리는 천둥소리처럼 울렸다. 그녀는 침묵했고 둘 사이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서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 대화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마침내 유나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아졌다. 그는 유나를 다시 침대에 눕히고 방을 나왔다. 더 이상 이 상태로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의 욕망과 가족을 위해 계속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부엌으로 내려가 다시 커피를 따르며 그는 어떻게 하면 결혼을 지키거나 유나를 그가 꿈꾸던 어머니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했다. 서준은 사무실에 도착했다. 아침 업무는 이미 한창이었다. 그는 재빨리 탕비실로 향했다. 테이블 위에는 큰 커피포트가 있었고 갓 내린 커피 향이 그의 기분을 조금 나아지게 했다. 서준은 커피 한 잔을 따르고 태블릿을 들어 이메일을 확인했다. 윤비서. 그는 늘 바쁘면서도 언제나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비서를 불렀다. 네, 대표님. 1시간 뒤에 회의실로 팀원들 좀 모아줘요. 그는 그녀의 눈을 보며 말했다. 투자자에게 제안할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윤 비서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즉시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서준은 자기 자리로 돌아와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고 회의에서 논의할 핵심 사항들을 머릿속에 정리했다. 그의 생각은 다시 유나에게로 향했지만 업무가 그의 집중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고 재빨리 생각을 떨쳐냈다. 1시간 후 팀원들이 회의실에 모였다. 모두 기분이 좋아 보였고 이는 서준을 기쁘게 했다. 모두 와줘서 고마워요.
그가 참석자들을 둘러보며 시작했다. 오늘 우리는 투자자를 위한 프로젝트를 논의할 겁니다. 명확히 해야 할 질문이 많습니다. 제가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리스크를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까지 마련했습니다. 그의 옆에 앉아있던 현우가 말했다. 그는 항상 낙관적이었고 건설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아주 좋아, 현우.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리스크를 파악했지? 우선 시장 변동성입니다. 조건이 바뀔 수 있다는 점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계획에 개입할 수 있는 몇몇 잠재적 경쟁자도 파악했습니다. 현우가 메모를 보며 말했다. 좋아. 그건 나중에 논의하지. 우리 광고 전략은 어때? 고객들을 어떻게 유치할 거지? 서준이 물었다. 타겟 고객층에 도달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와 다양한 광고 캠페인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팀원 중 한 명인 아알리나가 대답했다. 이미 몇 가지 컨셉을 개발해 두었습니다. 서준은 희망이 싹 트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들이 프로젝트를 제대로 발표할 수만 있다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훌륭해, 아알리나. 회의 끝에 당신 아이디어를 발표해줘요. 그가 말하자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는 계속되었고 서준은 토론의 역동성을 즐겼다. 각 팀원이 자신의 의견을 냈고 그는 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느꼈다. 자, 그럼 중간 정리를 해보죠. 논의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자 서준이 말했다. 현우는 리스크 시나리오를, 아알리나는 광고 전략을, 그리고 나머지 팀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줘요. 그 순간 그는 다시 유나에 대한 생각이 자신을 방해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 전화해서 몇 가지를 명확히 해야 할 때라고 결정했다. 여보세요. 잠긴 목소리로 그녀가 대답했다. 유나, 나 몇 시간 뒤에 집에 들어갈 거야. 그가 경고했다. 파티는 미루고 나 좀 기다려줘. 할 얘기가 있어. 할 얘기? 그녀가 되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의아해했다. 무슨 일 있어? 그냥 몇 가지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서준은 초조함이 커지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이전처럼 계속 지낼 수는 없어. 알았어. 집에 있도록 노력해 볼게. 그녀가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심의 기색이 엿보였다. 서준은 전화를 끊고 팀과의 논의로 돌아갔다. 그러나 유나와의 대화에 대한 생각은 그를 떠나지 않았다. 모두 수고했어요. 그들이 회의를 마쳤을 때 그가 마무리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팀원들이 흩어지고 서준은 혼자 남아 다가올 유나와의 대화에 대해 생각에 잠겼다. 그는 모든 것이 그들이 어떻게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다시 메모를 쳐다봤지만 가족에 대한 생각은 그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업무 시간이 끝나자 서준은 짐을 챙겨 출구로 향했다. 그는 공기 중에 긴장감이 쌓이는 것을 느꼈다. 유나와의 대화를 기다리는 것은 점점 더 견디기 힘들어졌다. 너무 걱정하지 마. 그는 밖으로 나가면서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다 잘 될 거야. 서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저녁 햇살은 구름 사이로 겨우 비쳤고 비는 여전히 부슬부슬 내리며 우울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는 문을 열고 아늑한 현관으로 들어섰다. 유나가 그를 맞이했다. 왔어요, 여보?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 있었고 서준은 그녀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음을 알았다. 응, 유나. 그는 그녀를 껴안으며 조용히 대답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었다. 그녀는 그의 기분을 알아차리고는 한 발짝 물러서서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여보? 그녀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서재로 가자. 서준은 마음을 다잡으려 애쓰며 말했다. 그는 이 대화가 힘든 싸움이 될 것임을 알았다. 그들은 서재로 들어갔고 서준은 문을 닫았다. 안의 공기는 무거워졌고 그는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느꼈다. 서준은 금고로 다가가 그것을 열고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이것 좀 읽어봐. 그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그녀에게 서류를 건넸다. 유나는 서류를 받아들고
주의 깊게 읽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이게 뭐예요? 그녀가 그를 쳐다보며 물었다. 거기에 전부 명확하게 쓰여 있어. 당신이 나에게 아이를 낳아주지 않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받지 못해. 서준이 평온하게 말했다. 그의 내면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다. 이건 불공평해요. 그녀가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항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마치 서류에 댄 것처럼 그것을 밀쳐내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당신은 나한테 이럴 권리 없어요. 유나, 내 말 좀 들어봐. 서준이 말을 시작했지만 그녀는 이미 듣고 있지 않았다. 당신은 이게 어떻게 들리는지 전혀 이해 못하고 있어. 그녀가 머리를 감싸주며 외쳤다. 당신은 나와 우리 관계를 통제하려고 하고 있어. 나는 우리에게 공동의 목표가 있다는 걸 설명하려는 거야. 그가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끼며 반박했다. 나는 가정을 꾸리고 싶어. 그런데 당신은 그래서 나한테 최후 통첩을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야. 조종이지. 그녀는 문을 쾅 닫고 그를 혼자 남겨두었다. 서준은 다시 금고를 열어 서류를 넣었다. 그는 분노와 절망감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자신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의 내면에서는 여러 감정이 싸우고 있었다. 침실로 들어온 유나는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서준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었다. 그가 자신의 혼란스러움을 눈치채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나야 유나. 그녀는 주의를 끌지 않으려 조용히 말했다. 알다시피 이 문제를 더 빨리 처리해야 해. 대답을 기다리는 동안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느꼈다.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는 내가 참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고 있어. 그녀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서둘러줘.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유나는 누군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끼고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재빨리 침대에 누워 잠든 척했다. 서준이 침실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걱정으로 굳어 있었다. 유나, 그가 문을 살짝 열며 물었다. 여기 있어? 그녀는 재빨리 이마에 땀을 닦고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응, 나 여기 있어. 그냥 좀 쉬려고. 서준이 가까이 다가왔고 그녀는 그의 얼굴 표정이 변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무언가 느끼는 것 같았지만 유나는 그가 자신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알기를 원치 않았다. 그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려 했다. 괜찮아? 응, 괜찮아. 그녀가 반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고 그녀는 그가 그것을 눈치챘다는 것을 알았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계약서에 대한 내 결정에 대해 대답하지 않았어. 그가 대화를 시도하며 상기시켰다.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대화가 그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감정이 들끓었다.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녀는 목소리를 더 자신감 있게 만들려 애쓰며 말했다. 서준은 이해한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그의 눈에는 가벼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좋아.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하지만 유나, 알아줬으면 해. 나는 당신을 통제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가 같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알아요. 그녀가 그를 안심시키려 애쓰며 말했다. 하지만 어려워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서준은 살짝 미간을 찌푸렸고 유나는 긴장감이 다시 그들 사이의 공간을 채우는 것을 느꼈다. 우리 사이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 그가 말을 이었다. 서로에게 솔직해지자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의 말과 그들의 관계로 인해 느끼는 압박감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맴돌았다. 나 좀 나가야겠어. 그녀는 자신을 다그치며 말했다. 산책하면서 머리 좀 식히고 올게. 서준은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그게 좋은 생각일까? 그냥 남아서 얘기하는 게 어때? 아니, 정말로 좀 혼자 있고 싶어. 그녀는 설득력 있게 들리도록 애쓰며 말했다. 금방 돌아올게. 그녀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재빨리 방을 나갔다. 유나는 집 근처 공원으로 향하며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다.
그녀는 오솔길을 걸었고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가 잠시나마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다. 하지만 서준과의 대화를 다시 떠올리자 불안감이 커졌다. 앞에 벤치가 보였고 그녀는 그곳에 앉아 입술을 깨물었다.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생각은 서준과의 대화로 돌아갔다. 이렇게 괴로워해서는 안 돼. 그녀는 가방을 만지작거리며 속삭였다. 내게는 기회가 있고 그걸 이용해야 해. 그녀는 결심하고 일어나 서준에게 돌아가 자신의 바람을 그가 듣게 만들기로 했다. 그들 둘 다 그들이 이 문제에 함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했다. 그녀가 집에 들어섰을 때 심장은 설렘으로 두근거렸다. 서준 씨, 여기 있어요? 그녀가 서재로 향하며 불렀다. 그는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를 보자 그의 얼굴이 환해졌다. 유나, 어디 갔었어? 그가 일어서며 물었다. 그냥 산책했어요. 그녀는 침착하게 말하려 애쓰며 대답했다. 생각할 게 좀 있었어요.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네, 이걸 더 이상 속에 담아둘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지해졌다. 서준이 가까이 다가왔고 그들 사이에는 다시 긴장감이 흘렀다. 유나는 자신이 유리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도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지금처럼 느끼는 걸 원치 않아요. 이 대화는 나중에 다시 해요. 지금은 좀 기다려야 해요. 그는 이해한다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고 유나는 그들의 유대감이 더 강해지는 것을 느꼈다. 서준의 아침은 늘 그렇듯 진한 커피 한 잔과 업무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머릿속에 단 하나의 질문만 맴돌았다. 유나와의 관계는 어떤 상태일까? 지난 며칠간 그는 그녀의 긴장과 소외감을 보았고 이는 다른 모든 것보다 그를 불안하게 했다. 그는 자신의 결혼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느꼈고 이는 그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는 짐을 꾸리고 시계를 보았다. 곧 비행기를 타야 했고 며칠간의 출장은 문제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떠나면서 서준은 유나를 취약한 상태로 남겨두고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복도에서 소음이 들렸고 그는 그에게 다가오는 유나를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서준이 해석할 수 없는 표정이 있었다. 벌써 짐 싸는 거예요? 그녀가 목소리에 불안감을 감추려 애쓰며 물었다. 응. 그가 여행 가방을 잠그며 대답했다. 1시간 뒤에 비행기야. 오래 가요?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눈은 여행 가방과 그의 얼굴 사이를 오갔다. 며칠 동안. 서준은 자신감 있게 들리도록 애쓰며 말했다. 처리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어. 알았어요. 그녀가 말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실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당신과 할 얘기가 있었는데 나도 우리가 얘기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는 대화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며 말했다. 그는 마지막 짐을 챙기고 재빨리 재킷을 걸쳤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가 부재 중에 유나를 감시하기 위해 고용한 탐정이었다. 여보세요? 서준은 불안감이 다시 커지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접니다. 탐정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유나 씨가 아침에 친구들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어떤 친구들? 서준이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끼며 되물었다. 아직 전부는 모르지만 몇몇 여자들과 함께였습니다. 탐정이 대답했다. 의심스러운 점이 보이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준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유나를 쳐다봤다. 누구였어? 그냥 업무 관련 전화였어. 서준은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대답했다. 그는 진실을 숨기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반응이 두려웠다. 그냥 그렇게 나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서준 씨. 그녀가 반박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감정적으로 변했다. 무슨 일이에요? 그냥 며칠 출장 가는 것뿐이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그가 초조함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그럼 이건 뭔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서준은 곧 대화가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돌아오면 모든 걸 해결하도록 노력할게. 그는 갈등을 깊게 하고 싶지 않아 말했다. 유나가 돌아섰고 서준은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다.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남아서 나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는 동정심에 마음이 아파오는 것을 느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도 가고 싶지 않아. 그가 그녀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하지만 나도 일이 있고 당신도 알잖아. 그녀는 그에게서 떨어져 나와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며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그녀 자신도 거의 믿을 뻔했다. 잘 다녀와요. 그녀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고 서준은 그녀의 말이 그의 가슴에 메아리 치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싸움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그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준비를 마친 서준은 집을 나와 차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그가 없는 동안 유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는 그녀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그는 다시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가 없는 동안 그녀를 계속 감시해줘. 그가 자신감 있게 말하려 애쓰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탐정이 대답했다. 모든 것이 정상인지 확인하고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탐정과의 통화 후 서준은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유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은 더욱 커졌다. 공항에서 그는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자기 자리에 앉아 기다렸다. 주변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지만 서준은 집에 그를 기다리고 있는 일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내가 그녀를 만난 건 얼마나 행운이었을까. 비행기가 이륙하며 도시의 불빛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어쩌다 모든 게 이렇게 변해버렸을까. 한편 도시에서는 유나가 다시 친구들을 만나러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우울했다. 서준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다. 한편으로는 그가 자신을 신경 쓴다는 것을 알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통제받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다. 카페에서 그녀는 리사와 스미를 만났다. 그녀들은 항상 그녀를 지지해 주었고 그녀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테이블에 앉았다. 무슨 일이야? 별일 아니야. 유나가 자신의 걱정을 감추려 애쓰며 대답했다. 거짓말하지 마. 친구가 놀렸고 모두 웃었다. 네가 그렇게 간단한 애가 아니라는 거 알아? 유나는 깊은 숨을 내쉬고 털어놓기로 했다. 서준이 출장을 갔는데 떠나기 전에 심각한 얘기를 했어. 그녀는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끼며 고백했다. 무슨 일인데? 다른 친구가 물었다. 그는 내가 우선순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해. 유나가 말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모든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그녀는 화면을 보고 서준의 이름을 확인했다. 미안, 전화 좀 받을게. 그녀가 일어서며 말했다. 유나는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유나. 서준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다. 여보세요. 그녀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어떻게 지내? 그가 물었다. 괜찮아. 그냥 좀 걱정돼. 그녀는 그가 자신의 불안함을 들어주기를 바라며 말했다. 나도 당신 걱정돼.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알려줘. 알았지? 서준이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알았어. 노력할게. 그녀는 가슴속에서 다정함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계속 연락할게. 그가 덧붙였고 그녀는 이 전화가 둘 모두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몸 조심해. 그녀가 말했고 그 후 통화는 끝났다. 유나는 친구들에게 돌아왔지만 머릿속에는 여전히 서준과 그들의 대화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어떤 방법으로든 그의 곁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이를 낳는 것은 그녀의 계획에 없었다. 다음 며칠 동안 유나는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으려 애썼다. 그녀는 그들의 관계가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에게서 더 많은 돈을 뜯어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빨리 생각해내야 했다. 한편 서준은 다른 도시에 있었고 매일 저녁 퇴근 후 탐정의 메시지를 기다리며 휴대폰을 확인했다. 그는 유나가 친구들과 만나고 있으며
그의 부재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계속 받았다. 이는 불안과 실망을 더했고 그는 집으로 돌아가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며칠이 지났고 서준은 여전히 출장 중이었다.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느꼈다.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은 그를 떠나지 않았고 특히 유나와의 상황이 걱정스러웠다. 매일 저녁 그는 탐정에게 전화했지만 그는 특별한 것을 보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날 저녁 모든 것이 변했다. 전화가 울렸고 서준은 간신히 생각에서 벗어나 화면을 보았다. 탐정이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박 대표님, 탐정이 말했다. 아내분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무슨 정보지? 서준이 긴장하며 물었다. 오늘 대표님의 친구인 이현우 씨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탐정이 보고했다. 탐정의 말은 공중에 맴돌았고 서준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얼어붙었다. 현우가 왜 온 거지? 그가 내면에서 불안의 파도가 치솟는 것을 느끼며 되물었다.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탐정이 대답했다. 그들이 대화하는 것을 봤지만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없었지만 그 후 그들은 2층으로 올라갔고 그 이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서준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생각은 이리저리 오갔다. 그는 현우가 좋은 친구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 모든 것이 이상하게 보였다. 그는 불만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서준은 재빨리 통화를 마쳤다. 그의 머릿속은 윙윙거렸고 그는 즉시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현우가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편안해 보였다. 친구, 유나가 어떻게 지내는지 혹시 알아? 서준이 아무렇지 않은 척 애쓰며 물었다. 유나? 현우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심했다. 잘 지내. 오늘 만났어. 왜 만났어? 서준은 들은 말에 속이 끓어올랐다. 이건 말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현우가 말했다. 그녀가 널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있어. 깜짝 선물? 구체적으로 어떤 건데? 그는 현우가 정말로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알아내려 애쓰며 웃어챘다. 말하면 망치잖아. 현우가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의심도 없었다.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서준은 의심을 떨치지 못하며 물었다. 이 모든 게 의심스러워. 왜 하필 너에게 부탁한 거지? 서준아, 그녀는 그냥 너에게 좋은 일을 해주고 싶을 뿐이야. 정말 괜찮아. 현우가 친구를 안심시키려 애쓰며 말했다. 그녀는 정말 너를 걱정하고 있어. 알았어. 서준은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지만 말했다. 다 잘 될 거야. 너 곧 돌아오지. 그렇지? 현우가 물었다. 응, 며칠 뒤에. 서준은 다시 걱정하기 시작하며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서준은 자신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는 현우가 아마도 그를 지지하려 했을 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다. 다음 날 서준은 긴 회의를 마치고 호텔 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일에 대해 생각할 기운이 없었다. 그의 머리는 집과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는 다시 탐정에게 전화해서 유나의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았다. 그녀는 어때? 서준이 테이블 위의 물건들을 초조하게 만지작거리며 물었다. 괜찮습니다, 대표님. 그녀는 친구들과 카페에 있었습니다. 특이한 일은 없었습니다. 탐정이 대답했다. 친구들과? 서준이 신경질적으로 되물었다. 네, 그냥 만난 겁니다. 탐정이 확인했다.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시간 보내기였어요. 서준은 전화를 끊었지만 머릿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다. 그는 다시 유나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가 받기를 바랐다. 여보세요, 유나. 그녀가 전화를 받자 그가 말했다. 여보세요, 서준 씨. 어떻게 지내요? 그녀가 대답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묻어 있었다. 괜찮아. 그냥 출장 때문에 좀 피곤해. 당신은 어때? 그는 그녀의 대답에 집중하려 애썼다. 나도 괜찮아요. 그녀가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다시 기쁨이 들렸다. 다행이네. 서준은 여전히 불만이 남아 있었지만 말했다. 요 며칠 동안 뭐 했어?
친구들 만났어요. 술도 안 마셨고요. 그녀는 그의 칭찬을 받으려 애쓰며 대답했다. 좋아, 다행이네. 서준은 여전히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며 말했다. 유나와의 통화 후 그는 기분이 조금 나아졌지만 그의 생각은 여전히 현우와 그들의 우정에 대한 것이었다. 그녀의 기쁜 목소리 속 무언가가 그를 편치 않게 했다. 며칠 후 서준은 집으로 돌아왔고 그의 심장은 설렘으로 두근거렸다. 그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를 괴롭히는 것에 대해 유나와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문을 열었을 때 집은 고요함으로 그를 맞았다. 그는 즉시 분위기가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 유나? 그가 대답을 기대하며 불렀다. 나 부엌에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그곳으로 향했고 그녀가 요리 준비를 하는 것을 보았다. 테이블 위에는 식재료가 있었고 스토브 위에서는 무언가 끓고 있었다. 왔어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서준이 대답했다. 그의 시선은 테이블에 멈췄고 그는 식재료뿐만 아니라 와인 몇 병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신이 요리하는 건 처음 보는데 그는 중립적인 톤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다. 당신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요. 유나가 말했다. 그녀의 눈은 설렘으로 반짝였다. 흥미롭네. 서준은 내면의 감정이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말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할 얘기가 있어. 그녀는 경계심을 품고 그를 쳐다봤고 그녀의 눈에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고 지금 발을 헛디뎌서는 안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교활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무슨 얘기요? 그녀가 수건에 손을 닦으며 물었다. 서준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지금이 그를 괴롭히는 모든 것을 논의할 때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 사이에 더 이상 오해가 남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가 시작했다. 나는 출장 중에 당신을 걱정했고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특정한 의심을 품었어. 유나는 그를 쳐다봤고 그는 그녀의 눈에 긴장감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서준 씨, 나는 노력했어요. 그녀가 시작했지만 그가 말을 가로막았다. 당신이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는 건 알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없는 동안 현우가 당신을 찾아왔다는 것도 이상해. 당신이 그걸 알게 될 줄은 몰랐어요. 유나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아졌다. 나는 그에게 깜짝 선물 준비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유나, 너희가 친구라는 건 알지만 그는 다시 내면에서 불만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이건 그냥 옳지 않아 보여. 당신은 그냥... 그녀가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을 뿐이야. 그가 인내심이 바닥나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내가 우리를 걱정한다는 걸 이해해야 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유나가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졌다. 당신은 이해하려 하지도 않잖아요. 서준은 그녀를 쳐다봤다. 그의 심장은 고통과 실망으로 두근거렸다. 그는 그들의 대화가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그가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솔직해야 해. 그 순간 유나는 입술을 꽉 다물었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나는 우리가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서준 씨.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아졌다. 나는 당신에게 아이를 낳아줄 준비도 되어 있어요. 그녀 자신도 그렇게 외칠 줄은 몰랐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그녀의 말에 놀란 서준은 아내를 껴안았다. 그는 그들 사이에 새로운 희망의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서준은 그들의 관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들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느꼈다. 이 말을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몰라. 서준이 속삭였고 그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아내를 위해 산이라도 옮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그녀의 저녁 준비를 도왔고 식사 후 그들은 함께 침실로 갔다. 낭만적인 저녁은 열정적인 밤으로 이어졌다. 서준이 잠들었을 때 유나는 욕실로 갔다.
그녀는 그들이 이혼 직전이었고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야만 했다는 것을 알았다. 바로 그 덕분에 그녀는 교활한 계획을 실행할 시간을 벌 수 있었다. 아침은 긴장감 속에서 시작되었다. 서준은 식탁에 앉아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모든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고 그의 생각은 이리저리 오갔다. 오늘은 투자자와의 중요한 미팅이 있었고 그는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곧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현우의 번호였다. 여보세요. 서준은 자신감 있게 말하려 애쓰며 대답했다. 친구, 미팅 준비는 잘 돼가? 현우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활기찼다. 응, 좀 긴장되네. 서준이 인정했다. 모든 게 완벽하게 진행돼야 해. 서류는 준비했지? 계약서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해. 현우가 말했다. 좋아, 바로 레스토랑으로 갈게. 서준은 긴장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그가 짐을 챙기는 동안 유나에 대한 생각은 다시 그를 괴롭혔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아마도 그의 직감은 그에게 단순한 만남 이상의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었을 것이다. 레스토랑에 도착한 서준은 현우를 기다렸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그곳을 나오는 유나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걱정을 드러냈다.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러 들렀어요. 그녀가 시선을 피하며 신경질적으로 대답했다.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서준은 그녀가 약간 당황해 보이는 것을 알아챘다. 네, 괜찮아요. 그녀가 말했지만 그의 걱정은 가시지 않았다. 그는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는 것을 느꼈다. 유나는 돌아서서 재빨리 나가버렸고 서준은 혼란 속에 남겨졌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지금은 의심할 때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안으로 들어가자 그는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는 현우를 보았다. 안녕. 서준이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어떻게 지내? 현우가 그를 주의 깊게 바라보며 물었다. 모르겠어. 서준이 한숨을 쉬었다. 들어올 때 유나를 봤는데 이상해 보였어. 너무 의심하지 마. 현우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그다지 자신감 있지 않았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불안감이 커졌다. 곧 강 회장. 그들이 프로젝트를 논의해야 할 투자자가 레스토랑으로 들어왔다. 박 대표, 만나서 반갑네. 강 회장이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거래할 준비는 됐나?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준은 초조함을 감추려 애쓰며 대답했다. 협상은 시작되었고 서준은 자신이 점점 더 긴장하고 있음을 알아챘다. 모든 질문, 모든 세부 사항이 이전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졌다. 그는 집중하려 애썼지만 그의 생각은 계속해서 유나와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로 돌아갔다. 토론이 한창일 때 웨이트리스가 그에게 다가왔다. 죄송합니다, 박 대표님. 그녀가 몸을 숙이며 속삭였다. 드릴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서준은 놀라 그를 쳐다봤다. 무슨 얘기죠? 그가 물었다. 이 계약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가득했다. 계약서에 오류가 있습니다. 서준은 혼란스러웠지만 계약서 서명을 다음으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서준, 무슨 일이야? 현우가 놀랐다. 강 회장님이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알잖아. 서준은 투자자에게 사과하고 계약서를 들고 떠났다. 가는 길에 그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계약서를 확인해 달라고 했다. 정말 운이 좋으셨습니다. 만약 서명하셨다면 많은 것을 잃으실 뻔했습니다. 변호사가 서준을 안심시켰다. 그는 웨이트리스가 옳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 여자에게 감사하기 위해 서준은 즉시 자동차 대리점으로 가서 그녀를 위해 새 크로스오버를 샀다. 그는 웨이트리스의 전화번호를 알아냈고 저녁에 그녀의 집으로 가서 직접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서준은 자신의 사업을 구해준 여자의 번호를 눌렀다. 죄송합니다. 박서준입니다. 오늘 제 사업을 구해주셨습니다. 웨이트리스가 전화를 받자 그가 말했다. 밖으로 나와주실 수 있나요? 5분만 주세요. 그가 들었다. 그녀가 내려왔을 때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 이건 당신 차입니다. 서준이 크로스오버의 열쇠를 여자에게 건넸다. 그녀는 일어난 일에 매우 놀랐지만
운명의 선물을 감사히 받았다. 어떻게 아셨어요?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당신과 마주친 여자와 다른 남자가 누군가를 속일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웨이트리스가 아무도 듣지 못하도록 주위를 살피며 말했다. 서준은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을 느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에 내 아내와 가장 친한 친구가 연루되어 있다는 건가? 그가 놀랐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다. 그런 것 같네요. 그녀가 어깨를 으쓱했다. 저는 이제 가봐야겠어요. 그리고 선물 감사합니다. 그녀는 그를 충격 상태로 남겨두고 떠났다. 그는 유나와 현우가 그런 일에 연루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차에 앉은 서준은 이 모든 것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핸들을 꽉 쥐고 가속 페달을 밟아 집으로 향했다. 그의 생각은 긴장과 분노에 찬 실망의 불꽃에 의해서만 중단되었다. 가는 길에 그는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결의로 가득했다. 현우,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심각하게 할 얘기가 있어. 그가 말했다. 무슨 일이야? 현우가 되물었다. 그의 톤은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모든 게 보이는 것과 달라. 기다리고 있을게. 서준이 툭 던지고 전화를 끊었다. 서준은 핸들을 꽉 쥔 채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심장은 가슴에서 요동쳤고 이 모든 것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일어난 일에 대한 생각이 그를 괴롭혔다. 머릿속에는 유나와 현우의 모습이 맴돌았고 매 순간 긴장감은 고조되었다. 길 위에서 그는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유나를 신뢰했는지, 그들 사이의 모든 것이 괜찮다고 어떻게 믿었는지 회상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변했고 그의 세계는 무너져 내렸다. 서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거실에 이미 유나와 그의 친구 현우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고 순간 서준은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 딱 하고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모든 진실을 알고 싶어. 그가 위스키 한 잔을 따르며 말했다. 서준은 강한 술이 목을 태우는 것을 느끼며 큰 모금을 마셨다. 이게 너희 둘의 짓이라는 걸 알아. 나를 파산시키려고 했지. 유나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서준, 당신은 이해를 못해요. 그녀가 소리쳤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 그가 분노하며 외쳤다. 술잔이 그의 손에서 날아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유나가 그에게 달려가 품에 안겼다. 그녀는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서준은 그녀를 밀쳐냈다. 이해가 안 되네. 너희 둘 언제부터 그렇게 친해졌어? 서준은 경멸의 눈초리로 아내와 친구를 쳐다봤다. 아니면 너희 사이에 뭔가 더 있는 건가? 현우는 참지 못하고 내뱉었다. 너는 내 노력만 보잖아. 그녀는 너한테 중요하지도 않아. 이제 그만 그녀를 괴롭혀. 서준은 놀랐지만 물러설 생각은 없었다. 그렇다는 건 그가 현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비웃었다. 너희는 연인이었군. 현우, 닥쳐! 유나가 그들의 비밀이 드러났음을 깨닫고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고 서준은 그녀의 두려움이 방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꼈다. 그렇다면 어쩔 건데? 현우가 서준에게 다가섰다. 그의 얼굴은 험악해졌다. 그럼 어쩔 거냐고, 이 자기중심적인 흡혈귀야. 드디어 땅으로 내려오겠지. 서준은 참지 못하고 현우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고 그는 나무 바닥에 세게 부딪히며 쓰러졌다. 이봐, 너 뭐 하는 거야? 유나가 자신의 연인에게 달려가며 소리쳤다. 현우, 괜찮아? 그녀가 걱정스럽게 물으며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자기야. 그가 일어나며 대답했다. 내 짐 챙겨. 더 이상 이 자식의 굴욕을 참을 필요 없어. 유나는 이 스캔들 때문에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서준의 집을 나섰을 때 그녀는 소리쳤다. 다 너 때문이야. 나 빈털터리가 됐잖아. 그리고 기억해. 나는 절대 내 여자가 되지 않을 거야. 넌 가난뱅이잖아. 그녀는 자신의 차에 올라타 떠나버렸다. 현우는 그녀를 위해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으며 거리에 남겨졌다. 서준은 창가에 서서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광경을 지켜봤다. 친구 꼴 좋다.
그는 내면에서 분노와 배신감이 타오르는 것을 느끼며 비웃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비서에게 전화했다. 윤 비서, 내일 변호사님과 미팅 좀 잡아줘요. 그는 내면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말하려 애썼다. 네, 대표님. 윤 비서가 대답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서준은 전화를 끊고 텅 빈 방에 혼자 남았다. 그는 이제 최대한 빨리 이혼하고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을 인생에서 지워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게 끝이야. 그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속삭였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서준은 여전히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결정을 내리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유나를 위한 자리가 남아 있었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재빨리 다가가 문을 열었다. 그의 앞에는 현우가 서 있었다. 서준아,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사과로 가득 찬 톤이었다. 서준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꺼져. 그는 친구에게서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아 툭 던졌다. 모든 게 안 좋게 보이는 거 알지만 설명해야 해. 현우가 주장했다. 설명? 넌 나를 배신했어. 서준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온 집에 울려 퍼졌다. 나는 너를 배신한 게 아니야. 나는 그냥 유나를 도우려 했을 뿐이야. 현우가 내뱉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돕는다고? 서준이 비웃었다. 나를 속이면서 돕고 있다고 생각했어? 현우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치 않았어. 유나가 스스로 모든 걸 결정했고 나는 그냥 곁에 있었을 뿐이야. 그가 변명하려 애쓰며 말했다. 서준은 경멸의 눈초리로 그를 쳐다봤다. 너는 내 친구가 아니야, 현우. 너는 내 친절을 나에게 대항하여 이용한 배신자일 뿐이야. 그가 분노가 그를 덮치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네가 화난 건 알지만 너 자신도 책임이 있어. 현우가 직장에서 해고될 것을 깨달으며 말했다. 더 이상 내 변명 듣고 싶지 않아. 서준이 소리쳤다. 그의 분노는 넘쳐 흘렀다. 현우는 더 논쟁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냥 돌아서서 가버렸다. 서준은 혼자 남았다. 공중에는 침묵이 감돌았고 오직 그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